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치유의 첫 번째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료봉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질병과 증상의 원인은 하나다.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동의들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로 질병에서 벗어나라는 2004년 5월 30일 USA 투데이 기사에서 하버드대학교, 애리조나대학교, 노스캐리포니아 대학교, 국립심장폐혈액협회, 미시간 공과대학, 미국 의학협회, 툴레인 대학교, 인디애나 대학교, 미국 보건후생부의 자료들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질병을 초래하는 스트레스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인체 스트레스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와 질병과 증상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간단히 말해 신경계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만 계속 밟거나 브레이크만 계속 밟아도 차가 고장이 나는 것처럼 균형 있게 밟아야 합니다. 중추신경계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추신경계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처럼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은 교감신경이요, 브레이크는 우리가 부교감신경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최첨단 검사를 뭐라고 하느냐, 심박변이도 검사라고 합니다. 심박변이도 검사. 신경계 많은 부분을 자율신경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율은 무의식 중에 우리의 의지로 조정할 수가 없는 저절로 작동이 된다는 의미에서 자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autonomic numbers. 그래서 AV라고 부르죠. 자율신경계를. 자율신경계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의 99.9%는 바로 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되는 이 자율신경계 AV의 통제를 받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초 5조 바이트에 달하는 정보를 내려보내지만 실제로 의식할 수 있는 정보는 1만 바이트 정도, 약 5억 분의 1 정도 된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이것은 쉽게 이 글자를 한문을 풀어보면 경서, 세로줄, 경영, 길, 법, 다스리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나다니시는 길을 스스로 법으로 정해놓은 길이 바로 자율신경이다.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두 가지의 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흥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항의 신경입니다. 그에 반해 부교감신경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작용, 거부의 신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간단히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신경의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인체 성장과 치유를 담당하죠. 대부분의 자동적인 체내 작용을 말합니다. 교감신경에는 훨씬 드물게 사용이 되지만 건강과 질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이른바 반항 혹은 거부 반응을 유도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와 흡사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목숨을 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계죠. 이는 마치 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할 때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밟지만 목숨을 구하는 것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반항 혹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체 내에서 일어납니다. 혈류가 완전히 바뀌고 위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뇌 전도엽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장과 간이 작용을 멈춥니다. 이때는 치열하게 싸우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혈액이 근육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장이 음식을 소화하거나 간이 해독하거나 신장의 전해액이 균형을 맞추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몇 분간 살아남지 못하면 이 모든 작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구하도록 설계된 자율신경계이지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 기관이 손상이 됩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관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스트레스가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의 세포 역시 영양, 산소, 무기질, 필수 지방산 등을 흡수하지 않으며 노폐물과 독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을 멈추어 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세포 내에 독소가 쌓여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브립스 리튼 박사는 유전병이 정확히 이런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결과 개방에 되어 성장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세포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성장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세포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한번 유심히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부와 반응은 비상시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만약 오래 유지된다면 큰일 나죠. 문제는 특별히 이러한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항과 거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 필연적인 결과가 찾아오는데 결국 어딘가에 고장이 나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병이란 약한 연결선이 스트레스라는 압력에 의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질병이죠. 의사인 노리스 랩은 세계 최고의 알레르기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랩 박사는 스트레스통이라는 이론을 처음으로 창안한 사람입니다. 랩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나 체내에 스트레스를 담는 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이 다 차지 않는 한 우리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통이 차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과 몸에 새로운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일단 통이 넘쳐 흐르면 가장 약한 연결선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보가 울리면 신경 끝에 연결된 세포를 통해 뇌가 면역체계로 즉각적인 지령을 보냅니다. 이 세포를 여러분이 아는 대로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이 세포를 또한 면역세포라고도 하죠. 후에는 신경학자들이 이 세포가 신경전달물질, 즉 신경세포가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보낸다고 주장했고 이 말도 맞기 때문에 현재는 신경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는 신경계 일부이며 면역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신경입니다. 이 세포는 차단하라, 정지하라 같은 두 가지의 명령을 반복해서 내립니다. 뇌는 왜 면역체계에 정지 명령을 내릴까요? 교감신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럼 면역체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를 퇴치하고 치료하며 암세포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 면역체계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다음 몇 분 동안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쓰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필요치 않은 목숨을 구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들은 다음 몇 분간 모든 것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의 삶이 반항 혹은 거부 반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만든 스트레스는 또 무엇이고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걸까요? 지속적이며 믿을만하고 입증된 스트레스가 제거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방법이 어떤 사람의 문제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문제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중추신경계에서 관리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또는 부신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상하부는 뇌 전체 중앙처리센터라서 역할을 하며 뇌의 정서 중추인 변형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상하부는 뇌의 모든 부위의 신경과 연결되며 호르몬을 생산해서 뇌하수체를 통해 온몸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죠.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는 모든 기관을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특히 아드레날린, 코티솔, 포도당, 인슐린, 성장 호르몬의 방출을 유도합니다. 체내에 발생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박 변이도 검사하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인 문제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반영하므로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호흡 패턴과 연계, 심박수, 심장의 박동수의 증가와 감소를 측정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우리의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 상태를 측정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박변이도 검사는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는 최고의 검증된 의학검사입니다. 주류학계에서는 이것을 30년 이상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CT, 스캔과 MRI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단 1%의 플라시보 효과에도 반응하지 않는 정확한 검사입니다.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루면 성장과 치유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죠. 반면 교감신경계가 깨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병약한 몸으로 슬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참으로 변화하기가 힘든 체계입니다. 신진대사를 변화시키거나 체중을 줄이는 일이 그토록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병 혹은 증상으로 부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원인은 하나인데 그토록 많은 다양한 증상과 질병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히 말하면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끊어진 부분을 따라 달리 증상과 질병을 말하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여도 다양한 용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세포 기억을 없애기 위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힐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정서적, 신체적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스트레스가 자리하기에 그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면역 체계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체적, 비신체적인 문제, 즉 질병, 정신적, 정서적, 두통, 피로 등 이 방법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문제만을 치유해 체내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